안녕하세요.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광역시 용현동에 위치한 다중주택 경매물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인하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임차 수요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주택입니다. 오늘 보는 건물은 건축물 대장과 현황과 일치하는 위반 사항이 없는 건물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촬영한 사진으로 먼저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검토해 드릴 주택은 이 사진에 있는 이 주택인데요. 지금 1층에는 상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다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건물의 가시성도 상당히 괜찮은 주택입니다. 우리 경매 정보지상으로 보면 지금 1층에 있는 상가가 경매 정보지상으로는 부동산으로 나왔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부동산으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 다른 업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를 살짝 보니까 불은 켜져 있는데 영업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한번 현장에 가셔서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물은 상당히 커 보이는 그런 주택이고요. 건물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건물이겠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건물이고요. 이쪽으로 주차가 4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의 출입문은 이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은 계단실이 되겠죠. 건물의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건물 뒷부분도 상당히 깔끔해 보이고요. 측면도 괜찮습니다. 이쪽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4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봤던 사진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쪽에 빠져있는 연통 보이시죠? 네, 이쪽이 보일러실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한 층당 총 4개의 호실로 되어 있는데 이 연통을 보니까 4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층만 3개의 호실로 되어 있는데요. 5층을 보면 연통이 3개로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입구로 들어가면 전면에 이렇게 분리수거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입구에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지저분합니다. 건물 내벽은 특별하게 하자는 없고요. 이 CCTV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측면의 대리석은 깨진 흔적은 없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이렇게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2층 공동 현관의 사진입니다. 2층 201호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202호는 이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이 안쪽으로는 203호와 204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건축물 도면하고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204호는 공동 취사 시설로 도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204호 주거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이는 문은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2층에 203호와 204호 사진인데요. 이쪽이 203호 사진이고 이쪽이 204호 사진입니다. 네, 특별하게 큰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면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요. 건물의 측면도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이쪽이 301호이고요. 301호 옆에 보이는 이 문은 스프링클러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301호, 302호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쪽은 보일러실, 이렇게 돌아가면 303호와 304호가 있습니다. 3층은 도면과 동일하게 4호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 호실이 303호가 되겠고요. 이 호실이 304호입니다. 4층도 3층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401호 되어 있고요. 402호 되어 있고 이 전반적인 외벽을 보면 아직은 그렇게 크게 하자가 있는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은 보일러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이 403호, 404호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5층의 사진인데요. 5층은 총 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501호, 502호. 이쪽은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503호가 있겠죠. 네, 503호는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층부터 5층까지의 사진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외벽의 대리석 하자는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건물의 전반적인 컨디션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었습니다. 괜찮은 주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5층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면 옥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옥상 바닥을 보니까 이렇게 부분 까진 자국들은 있고요.
방수 공사는 한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옥상에 보니까 이렇게 다 에어컨들이 모여있는 사진이고요. 옥상을 다른 각도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전반적으로 바닥은 조금씩 흠집은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실외기는 이쪽에 또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물의 내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엔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고요. 11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사무실 외에는 사용하기는 힘든 구조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모양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건물의 주차는 이렇게 4대가 주차가 가능하고요.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상가 옆으로 이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층의 도면입니다. 2층은 지금 이쪽이 201호, 202호, 203호, 204호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도면을 보면 여기가 공용 취사 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 취사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준공 당시에는 공용 취사 시설로 확보를 해놓고 준공 이후에 이렇게 개별 호실로 변경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중주택의 개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이 호실 내부에 취사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보통 대부분의 다중주택이 취사시설을 갖추고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입찰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호와 202호 사이에 여기 문이 있었죠. 이 문으로 들어가면 이쪽이 보일러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호실 전부 다 원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층과 4층의 도면입니다. 2층 도면과 다르진 않은데요. 3층 도면 같은 경우에는 301호, 302호, 303호, 304호 전부 다 이렇게 고시원 다중주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죠. 5층의 도면인데요. 5층은 총 3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501호가 되겠고요. 이쪽이 502호, 503호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부 다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2층부터 5층까지 전부 다 호실을 합하면 총 15개 호실이 나오게 됩니다. 원룸 15개 호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현장 사진과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09,822번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177-5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42평 정도 되고요. 토지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건물의 면적은 103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는 최초에 10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현재는 신권에서 유찰돼서 7억 1,200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4월 1일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임장을 통해서 이런저런 내용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토지 건축물의 현황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건축물 대장을 보기 전에 이 건물의 현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 고시원 3개 호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은 4개 호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층, 4층, 5층은 도면과 동일합니다. 4개 호실, 4개 호실, 3개 호실 도면과 동일하고요.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위반사항으로 등재는 되어 있진 않습니다. 14개의 호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은 전부 다 다중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총 3개 호로 되어 있는데요. 현황은 4개 호였고요. 3층과 4층은 대장과 현황이 동일합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7년식이고요. 한 8년 정도 된 건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은 총 4대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현황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예전에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됐다가 시정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니까 무단 용도 변경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취사시설을 설치했다가 한번 적발이 됐던 이력이 있는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고요.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의 맨 마지막 장을 보니까 5층에 3개호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2층에 취사시설을 개별 호실 1개로 변경한 거 외에는 현황과 도면이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8월 23일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된 날짜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임차인의 전입 날짜를 쭉 확인을 해보니까 말소기준 권리인 2017년 그 전에 임차했던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에 임차했던 임차인이 한 명이 있는데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몇 달 더 늦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지금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임차인 인수하는 권리는 전혀 없는 물건이니까요. 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는 6억 3,70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총 14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주택 전부 다 만실로 운영이 되고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로 특별하게 내용은 없습니다.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권리이고요.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봐도 건물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특별하게 하자는 없습니다. 권리상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현장 사진과 권리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맵으로 입지를 살펴볼게요.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지금 표시되는 이 부분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렇게 토지의 모양이 이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보면 이렇게 도로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은 괜찮은 건물입니다. 주변에 입지가 어떤지 로드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이 주택입니다. 이렇게 로드뷰로 봤을 때에는 1층은 중개사무소 부동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부동산으로 운영하지 않고 아마 다른 분이 잠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외관을 봐도 외관도 그렇게 크게 하자는 없어 보이죠. 그리고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요. 주변에는 빌라나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좀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주차할 공간은 좀 상당히 협소해 보이는 그런 동네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쭉 확대를 해보니까요. 인근에 인하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는 건물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인하대학교는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인하대학교 인근에 이쯤에 이렇게 경매가 나왔던 물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신권에서 한번 윤찰이 되고 2회차 때 전부 다 낙찰을 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입지도 입지인 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현장 임장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 부동산으로 인근의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쪽에 인하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물건은 이쯤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쯤에 위치한 월세 물건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으로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룸을 보니까 보증금 300에 월세 40만 원 정도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에 40만 원, 300에 40만 원. 그리고 200에 40, 300에 40 이렇게 보니까 40만 원 정도는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른 원룸 내부 한번 볼까요? 300에 45만 원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는 보통 이런 식의 컨디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침대 있고 책상 있고 아마 옵션은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겠죠. 네, 이런 원룸이 지금 40에서 45만 원 사이에 임대 매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주택의 월세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한 물건에 15개 호실 전부 다 임대를 받았을 때 얼마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4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15개 호실을 전부 만실로 유지를 한다면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는 600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수익률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수익률을 지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가 총 600만 원이었죠. 600만 원 곱하기 12 여기서 나누기 최소 입찰가가 7억 1천만 원대인데요. 한 7억 2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7억 2천만 원에서
보증금 4,500을 빼면 대략적으로 6,8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수익률은 10.5%가 나오는 주택이고요. 10.5%면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10.5% 정도이고요. 7.2억으로 낙찰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저가로 낙찰은 되진 않겠죠.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서 입찰가 산정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동네에 방문을 하셔서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면 거래가 되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고요. 이 수익률에 맞춰서 입찰가를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경매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현장에서 거래되는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계산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인천광역시 용현동 인하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다중주택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셔서 이것저것 살펴보시고요. 부동산도 방문해서 시세도 파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매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요. 경매 교육 많이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경매 교육 외에도 제가 또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경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